화성시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와 신한 천일염의 김민석 선수의 3국 속기대국입니다. 일단 뭐 끝내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승부에 큰 영향을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좀 마음의 정리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대국에서의 실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냥 던질 곳을 찾을 곳이 마땅치도 않기도 했고요. 그냥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마무리를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조인선 선수가 끝내줄 생각을 안 하고 천천히 두네요. 그러니까 이 바둑의 포인트는 역시 상변 전투였어요. 이곳을 하나 늘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곳을 그냥 잡지 않은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곳을 잡았다면은 원래의 목표 상변을 무너뜨리고 이 한 점까지 잡을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중앙에 대한 계산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이런 좀 결과를 좀 낳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백이 뒀다면 중앙에 백집은 날 수 있었잖아요. 그 이 상변과 이 하변을 바꾼 셈이 됐어요. 근데 누가 봐도 상변이 훨씬 크잖아요. 네. 더군다나 흑집이 늘어난 것까지 계산하면은 더 큰 차이였을 텐데 이 부분이 이 바둑에 좀 페인이었던 것 같고요. 조인선 선수가 이쪽을 끊어가면서 확실히 바둑을 좀 흐름 바꿔놨고요. 이쪽에서 좀 정확한 수익기로 상대를 압박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중앙 전투가 이 바둑의 승부처였고 김민석 선수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후회가 남을 그런 전투였습니다. 반대로 조인선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굉장히 잘 버텼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물론 김민석 선수의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조인선 선수도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잘 둔 한 판이었으니까요. 뭐 후반부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길이 멈춘 거 보니까 제가 끝내기도 흙이 좀 어느 정도 따라붙은 느낌도 있네요. 아, 그런가요? 개가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물론 승패랑은 별로 제가 잠깐 세봤을 때는 승패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낀 것이 반면 승부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흑집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한 98집 정도? 네, 100집이. 아, 100집도 비슷하게 나네요. 그러니까 반면 승부, 반면에서 뭐 한두 집 정도 흑이 이길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속칭 말하는 덤에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반면 승부의 결판이 나 있네요. 워낙 집들이 크다 보니까 네. 조인선 선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손길이 좀 빨라지죠. 김민석 선수 확실히 이 보이는 모습으로만 좀 유추를 해보더라도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많이 아쉬울 만한 바둑이에요. 이런 바둑을 치게 되면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꽉 답답하죠. 이것도 경험담? 이거는 모든 프로 기사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졌을 때 역전을 당해서 지게 되잖아요. 네. 역전을 당하고 역전을 또 하고 당하다가 마지막에 당한 사람은 결국 진다는 예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완패를 당해도 굉장히 아파요.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둑 자체에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 좀 적으니까 네. 좀 덤덤하게 일어나긴 하는데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드니까요. 너무 쉽게 완패를 당하면요. 좀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바둑은 잘 두다가 만약에 한 번 실수해서 정말 막 뒷목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패배를
정말 마음은 뼈저리게 아픈데 또 실력적으로는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후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대역전패 당했을 때 그 기분은 뭐라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 수밖에 안 떠올라요. 아, 잘못 두는 근데 수요. 거기서 내가 왜?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도 자신에 대한 부정은 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는 게 문제예요. 그냥 지는 게 지면 다. 지는 게 다 문제고요. 그래서 정말 지는 게 싫어서 이긴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싫으네요. 이세돌 구단의 명언이었죠. 그렇죠. 지기 싫어서 이긴다는 그도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모든 기사가 다 지기는 싫어하니까요. 네, 누군들 지고 싶을까요? 그나저나 두 판의 장고대국의 진행이 진짜 빠르네요. 그러게요. 이러다가 속기대국보다 먼저 끝날까봐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이거 다시 보는 사이 좀 느낌이 바뀐 것이 이호승 선수의 그 최강호 선수의 대국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점점 더 엉키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긴 한데 네.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난전을 지켜보는 재미요. 네, 그건 뭐 자기들도 잘 모를 것 같은 싸움이거든요. 원래는 1국 위태영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이 약간 승부처를 맞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좀 정리가 됐어요.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서로의 경계선을 짓는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최강호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대국이 굉장히 긴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바둑이 약간 흐름의 변동의 속도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물론 모든 스포츠들이 그렇긴 하지만 바둑만큼 급변하는 스포츠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수로도 확 바뀌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90분에 뭐 3대0 이러면 뒤집히지 않잖아요. 거의 뭐 웬만하면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바둑은 뭐 99% 이겼다가도 하나 실수하면 지니까요. 네. 정말 하나에 있어서 한 수 한 수에 있어서 흐름의 폭의 변동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곧 3국이 끝난다면은 이번에는 2국을 원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이국이 네.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저 두 사람 손이 이렇게 빨리 나오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최강호 선수가 워낙 장고파라고 알고 있어서 사실 2국은 속도가 좀 더딜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에 따라 좀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호승 선수가 워낙 속힙하다 보니까 상대가 손이 빨리 나오면 나도 좀 덩달아 손이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와의 약간의 가장 심정적인 교류가 잘 되는 그러니까 바둑판 앞에 서로 앉아 있는 사람끼리 잘 알거든요. 그런 선수인가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두고 예를 들어 바둑리 같은 경우는 검토실에서 같이 보잖아요. 네. 검토실에서 본 수를 대국자 둘이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대국자 두 선수만 본 수를 해설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만의 그런 약간의 서로 뭔가 묘한 감정선, 그런 게 교류가 있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교류? 정신적인 연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도인 같은 말을 하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다 보면은 상대가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상대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약간의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양쪽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좀 더 흔히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텔레파시 같은 건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자 기사들끼리 더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선수 간의 약간의 공유? 공감? 약간 이런 느낌도 더 많이 드는 느낌이 들고요. 남자 기사들끼리 뭐 대국을 해도 두 선수끼리 그냥 텔레파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빠바박 붙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이걸 생각하고 있고 난 이걸 생각하고 있고 막 이렇게 연결해서 끝나고 나서 복귀해 보면 왜 거기 안 뒀어라고 얘기를 해요. 복귀를 뭐 해설자라든가. 네. 근데 아예 까마득히 두 선수는 모르는 경우, 혹은 이쪽에서 연구한 수보다
우리는 다 보고 있었고 그 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수를 뒀어. 아, 이미 이런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네, 그 대국자의 판단이 더 정확할 때도 있고요. 약간 그런 묘한 게 바둑판 앞에는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제 김민석 선수가 결과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항복을 선언하는 게 이상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역시 부분이요. 그걸로 손이 안 갈 수가 없죠. 그걸로 그냥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저쪽 느린 걸로 그냥 끊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확실히 흑이 유리한 싸움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랑 두 선수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역시 그것을 먼저 끊었어야 된다. 이것이 두 선수의 좀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실전도 흑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두 선수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별을 늘지 않고 끊으면은 더 괜찮은 싸움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제 김민석 선수가 물어보는 것 같고요. 네, 3국이 끝이 났습니다. 3국의 승자는 화성식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입니다. 정말 아쉽게 패했습니다. 초반에 좋은 흐름을 김민석 선수가 지켜내지 못했고요. 반대로 조인선 선수는 상대의 좀 빈틈을 잘 노려갔어요. 네, 후반까지 거의 완벽한 수순을 보여준 조인선 선수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화성식 코리오가 1대 0으로 5라운드 4경기를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가볼 수 있겠네요. 2국이죠. 이호승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자세로만 판단하면 이호승 선수가 여유가 있네요. 이런 것도 승부를 좀 엿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기 바둑이 급하면 우리 팀 선수가 어떻게든지 확인할 그런 여력이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한번 몸을 뒤로 돌려서 봤다는 것은 네네. 우리 팀 인선이가 이겼을까? 이런 이호승 선수의 그런 제스처였거든요. 아니죠. 3국이 왼편 아닌가요? 최강호 선수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 화면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래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을 테니까 뒤에서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군요. 그렇죠. 여기 3국이 네, 최강호 그렇죠. 선수 뒤쪽이고 1국이 이호승 선수 뒤쪽. 그러면 아마 위태웅 선수가 뭔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돌이 굉장히 엉켜가지고 보기가 힘든데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죠. 지금 이곳을 바로 끊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호승 선수의 생각은 이 7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백돌이 급한 것이 이 백돌도 못 살아있고 이 중앙 백돌도 불안해요. 이 바둑은 진짜 이호승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바둑을 보면 좌변의 백집과 뭐 이런 확정가되는 지금 백이 눈에 보이는 집들은 많은데 일단 이곳이 대마가 그리고 이곳도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요 이쪽 전체 대마가 살았는지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제한 시간 차이도 35분이 남은 건가요? 시작하기 전에 예상과 정확히 일치를 하네요. 그래도 이호승 선수가 20분 정도는 남겼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35분은 많이 남겼네요. 지금도 좀 시간이 지나서 35분인 것 같아요. 아까는 40분 뭐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시점부터 돌이 후다닥 놓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최강호 선수의 초읽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곳의 뒷맛이 좀 달랐던 것이 흑이 이곳을 이었다면요.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끼워서 뭐 당장 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이 좀 줄어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뭐 수상전을 하는 거를 최강호 선수가 좀 그렸던 것 같아요. 이쪽을 살게 되면 이쪽을 끼워가는 수를 노리고요. 뭔가 이런 수익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좀 싸움을 좀 피한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쟤는 그냥 이 두 점만 잡겠다. 이 두 점을 잡으면은 이것은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이도를 살리겠다. 뭐 이런 게 아마 이호승 선수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셋, 넷, 이호승 선수가 속기파할 수 있는 것은 일곱. 정말 빠른 수익기를 가지고 있어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기파 기사들의 대부분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한 편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빨리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수에 대한 확신도 안 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기에 대한 빠른 자신감과 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둘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수는 최강호 선수의 수법이 약간 허를 찔렀나 봐요. 조금 고민을 하는데요. 이곳을 두고 제 생각 순간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고 이쪽 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도를 살아야 된다. 이도 사실 뭐 잡으면은 엄청 깔끔하게 다 잡긴 했죠. 네. 하지만 이곳이 늘어지면은 잡힌 건가요? 이 백돌 살 길 없습니다. 그럼 이 돌이 잡히면은 개가도 당연히 안 되겠죠. (75집이) 나니까요. 이거는 뭐 얘기가 해볼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강호 선수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점이 죽어도 곤란하고 7점을 살리다가 이쪽에 잡혀도 곤란하고 둘 다 살려도 이 전체가 위험할 수 있는 이 난전에 있어서는 역시 이호승 선수가 하나, 본인이 가진 장점을 좀 유감없이 발휘하는 느낌이에요. 넷, 난전이라고는 하는데 엷은 쪽이 다 백쪽이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승 선수 손길이 빨리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우려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울 게 없는 진행입니다. 거기를 끊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받을지. 이게 가장 좀 곤란한 진행인가요? 이것이 이제 노림수로 보면은 일단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면서 이런 데 선수에서 좀 선수로 살리고 싶은 게 최강호 선수의 목표입니다. 선수로 살리고 이쪽을 끊으면 어떻게든 싸움이 되거든요. 네, 이호승 선수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요. 이쪽을 뭔가 하나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신중해야겠네요. 여기서 판단에 따라서 아니 이렇게 뒀다. 그리고 뭐 이런 반발을 하면은 거기를 있네요. 또 이렇게 이호승 선수는 저랑 생각이 비슷하죠. 친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곳을 뒀다는 얘기는 이제 이 백돌은 거의 잡혔다는 얘기고요. 백이 손을 빼면 이곳을 통째로 끊어서 이 백대마 전체가 살았느냐 물을 거예요. 뭐 그게 싫어서 백이 이쪽을 받으면요. 그땐 다시 이쪽을 제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잡혔기 때문에 집으로는 흑이 유리하겠죠. 이게 이호승 선수가 그리는 변화도입니다. 그리고 최강호 선수의 얼굴이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이 네. 이호승 선수의 그림이 정확하다는 걸 또 증명해주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다섯, 아마추어 생활하면서 좋은 성적 거둔 후에 여덟, 프로가 된 케이스들인데요. 상대적으로 프로 경험 자체는 이호승 선수가 몇 년 앞섰기 때문에 좀 오늘은 뭔가 경험이 노련미가 좀 승기로 가져가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대국은 이 상대 전적에서 최강호 선수가 한 차례 앞서 나갔던 그런 매치업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호승 선수가 이렇게 좀 이르긴 하지만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네요. 그러니까 이호승 선수는 자신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최강호 선수한테 1패했던 거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기본적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크게 개의치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최강호 선수의 버팀수, 그러니까 이곳을 빠져서 이 넉점을 모두 잡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쉽게 살 수는 있거든요. 네, 일단 이곳을 둬서 좀 압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을 먼저 두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패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은 패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쪽으로 꼬부렸을 때 어차피 빠져서 끊을 때 이렇게 패를 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패를 해서 패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당장 잡으러 가도 만만치 않은데 패감으로 이것을 패감을 쓴다. 이게 이호승 선수의 계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를 지면 여전히 백대마가 모두 잡히기 때문에 백은 이 패를 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패를 검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팔 있잖아요. 새까맣게 탄 팔. 이제 지난주에 이호승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디 피서를 갔다 왔냐고. 아, 네네. 그게 아니라 축구 한 번 했을 뿐인데 아, 축구를 한 번 했는데. 네, 제가 팔이 저렇게 사버렸다고. 저는 저 팔을 보고서 굉장히 좋은 곳을 휴가로 다녀온 줄 알고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공을 찼을 거예요. 이호승 선수가 덩치로 보면 상상이 안 되지만 굉장히 순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 차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아주 잘 찬다기보다는 그래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은 확실히 차거든요. 어떤가요? 안영준 프로와 그 발재간은 괜찮은- 이호승 선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스피드로는 제가 좀 앞서겠지만 발재간은 이호승 선수가 훨씬 하나씩 네. 주고받네요. 왜냐면 제가 발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호승 선수가 훨씬 더 그리고 이호승 선수가 기본적으로 발재간이 좋아요. 완전 A급으로 좋은 건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차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저 팔에 그런 사연이. 네.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나와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왔구나. 네. 피서를 얼마나 좋은 뭐 이렇게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갔다 왔길래 저렇게 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이 공차는 곳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정말. 네, 저는 이호승 다섯, 선수를 기억하기로는 일곱, 굉장히 좀 친절한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제가 그 바둑리그 검토실에 가끔 이제 네, 이렇게 응원을 하러 가면은 놀러라는 표현 응원을 하러 가면은 다른 진행자들의 그런 것도 보면서 저 공부할 겸 응원을 하러 가면은 이제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호승 선수가 그때 같이 검토실에 있었는데 이제 저와 같이 검토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보통 안 그래주더라고요. 저는 같이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런가? 어쨌든 친절한 호승 씨. 네, 그날 거의 처음 말을 섞었는데 같이 검토도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친절한 선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유쾌하고요. 또 그렇게 낯가림이 있지도 않아서 좀 잘 대해주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기도 하고요. 보통 기사분들이 먼저 말 거는 경우가 없거든요. 굉장히 좀 쭈뼛쭈뼛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네. 말을 걸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또 워낙 바둑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말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이호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격도 활발하고 또 둘, 따뜻한 성격이다 보니까 넷, 이제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바로 가서 좀 말을 거는 게 아닐까 그랬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긴 이호승 선수도 그렇지만 최강호 선수도 낯가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두 선수 모두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어려워하는 좀 불편해하는 자리 사람들 있으면 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죠. 네, 사실 두 선수 모두 인격적으로 좋은 훌륭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또 그렇다고 바둑판에서 양보가 있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네.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살벌하게 좀 잡으러 가고 있죠. 지금 이호승 선수는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끊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강호 선수가 이곳을 버티니까 이곳을 끊어서 이 돌이 살아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곳은 선수기 때문에 한 집은 나 있지만 지금 이곳을 두는 것은 이것을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얼핏 보기엔 연결된 것 같지만 다시 호구치고 이곳을 끊어가면 아주 위험하죠. 더군다나 여기 시한폭탄 같은 패가 있어요. 이호승 선수 지금 그냥 두는 손길이 이곳을 두고요.
살긴 그냥 끄는 것은 그냥 살려줄 건 살려주고 다시 살 때 이쪽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이 전체가 죽은 거 아니냐? 이번에 이쪽 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설령 좀 안 되더라도 이쪽 패가 항상 있으니까 지금 이호승 선수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쪽이 끊어졌기 때문에 백의 팩감이 나올 때도 없고요. 그리고 이 8점도 잡혔습니다. 이미 집으로 흙이 밀릴 게 없네요. 이 바둑 역시 승기가 이호승 선수 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오늘은 화성시 커리어 쪽이 좀 더 밝은 빛이 좀 차이 났다고 할까나요? 조금 오늘의 운은 좀 화성시 코리어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강한 신한천일염 팀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1, 2라운드를 모두 방송되고 했었는데 그때는 신한천일염이 모두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도깨비 팀, 의외의 돌풍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는데 그 역시 경험이란 부분이 좀 없는 것이 일종의 좀 딜레마에 좀 빠져든 것 같고요. 저는 최강호 선수가 이렇게 2, 3, 4라운드까지 연달아 패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도 최강호 선수가 좀 티가 안 나게 행동하기도 하고 네. 좀 좋지 않은 모습,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입단 초년병으로서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대국도 지금까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치받아 사는 수는 좋네요. 이렇게 사는 수가 좋았던 것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수법, 그러니까 이게 결행이 되려면은 여기 약점과 여기 약점이 모두 없어져야 가능하긴 한데요. 그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마 이호승 선수가 이 부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곳을 패를 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네요. 두 분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코드가 맞아요. 네. 바둑적인 코드가. 같이 페어 대회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페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남녀로 그쵸. 나오기 때문에 아깝네요. 아쉽네요. 좀 혹시 친선 경기가 있다면 열린다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이 두는 것처럼 느껴지겠는데요. 한 사람이 두는데 바둑 내용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생각은 일치하는데 좋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페어 바둑은 보통 이제 호흡이 한 사람처럼 느껴지면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하나.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상황일 겁니다. 여섯. 이제 패 시작되나요? 네, 이제 패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호승 선수는 지금 당장은 백이 이곳을 끊고 뭐 이곳을 움직이는 작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이어야죠. 여기 움직이는 작전은 지금 나와 끊는 수 때문에 그리고 이쪽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이 돌을 잡으러 가다 보면 이런 곳이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이쪽 패로 이쪽 패감을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팩감 쓸 때가 진짜 많거든요. 뭐 여기도 팩감이고 이쪽도 팩감에 이쪽 뚫는 것도 팩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지사방이 다 흙의 팩감이기 때문에 최강호 선수가 이 패를 버티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승부의 저울추는 흙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패가 뭐 일단 우상이 잡혀있는 엄청난 큰 패고요. 그리고 그 돌을 잡으면서 옆에 백돌까지 잡히는 너무 큰 패기 때문에 백은 져서는 안 되는데 흙의 절대 팩감도 많은데 백의 팩감이 눈에 띄는데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큰 이득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사실 화성시 코리오 팀이 조금 부진에 빠진 원인은 역시 주장이죠. 위태웅 선수의 좀 예상 외의 부진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위태웅 선수가 4라운드까지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질 못했는데요. 위태웅 선수가 실력이 부족하기보다는 뭔가 초반에 한두 판 지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성적이 괜찮았고요. 위태웅 선수에 대한 기량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역시 리그전 방식에서 초반에 연패는 계속되는 부담을 조금 가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대로 뭔가 한 판을 잘 두기보다는 자꾸 이기려는 데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이 좀 꼬이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실제로 리그에서 연패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 부담감이에요. 그렇죠. 다른 대회에서는 또 승리를 거두지만 유독 리그에서 연패를 못 끊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올해 KB 리그만 해도 이동훈 선수가 출발이 4연패로 시작이 됐거든요. 이동훈 선수의 실력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패로 시작하는 거 보면 역시 리그전 운영에서 초반 한두 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승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위태웅 선수의 초반 출발이 안 좋은 것이 자꾸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그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위태웅 선수와 마주쳤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표정은 이 사패를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밝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이제 말로는 굉장히 조금 괴로워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워낙 뭐 이호승 선수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위태웅 선수 긍정적이고 사실은 뭐 위태웅 선수, 최강원 선수, 이호승 선수 모두 아마 생활을 조금 하면서 입단이 다른 선수들보다 좀 늦은 편에 가깝거든요. 사실 그런 선수들이 입단을 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길을 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낙천적인 세 선수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확실히 낙천적이고 좀 덩치들도 좋고 좀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흐름은 패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여전한가요? 네, 이곳의 팩감이 굉장히 뼈아프죠. 받아야 되는데 또 나중에 이 팩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팩감을 하나하나 쓰고 있는데 백은 한 팩감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을 찌르는 팩감만 해도 뭐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상대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런 팩감 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한 것들 뭐 이런 쪽으로 팩감을 쓴다거나 확실한 것만 팩감을 써도 흑이 압도적으로 팩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백 입장에서는 이런 팩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 없을 때 팩감을 쓰면 네. 해소를 하고요. 뭐 이렇게 잡으면은 엄청 크게 잡은 게 아닌가 싶지만 이 일대가 다 잡히면은 뭐 아예 얘기가 안 되는 모양을 보이거든요. 아, 90집, 뭐 얘기가 아예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말하는 사이에 저희가 보는 화면을 보니까 네. 위태웅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바둑도 슬슬 끝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끝내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판의 경계선이 다 그어졌고요. 이제 좀 세하려 보기만 하면 되는. 제가 공배라고 느껴졌던 곳이 집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 좀 굉장히 넓은 물론 바둑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네. 말을 하는지. 그렇죠. 약간 수수께끼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바둑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게 다 집이었군요. 저게 다 집이어서 이제 끝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참 이승준 선수도 굉장한 속기파거든요. 제가 이제 시합 물론 이승준 선수가 입단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합 네.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종종 보면은 정말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위태웅 선수, 이호승 선수 못지않은 속기파거든요. 속기와 속기의 만남이네요. 1국은. 네, 정말 빠른 이제 번개손들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수수께끼가 풀리는 상황이죠. 자, 이 좌변 쪽이 다 집인 거죠? 손이 너무 빨라요. 여기가 다 집이기 때문에 아까 공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이게 다 집이에요. 그럼 이제 집을 세보면 될 것 같은데요. 51집, 3, 60, 70집 가량. 흙집은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미세하긴 한데요. 흙이 조금은 남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때린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석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양이 얼핏 보기에는 폐 모양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백이 하나 정도 때렸을 것 같아요. 사석이 똑같이 4개 같아 보이는데요. 아, 그렇네요. 사석은 같네요. 그러면은 4개 맞죠? 네, 또 3개, 3개일까요? 하나. 4개 같아요. 아, 위태웅 선수의 손이 좀 적당히 네. 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사석을 배제하고 근데 여기 또 하나 나중에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23, 25, 26, 30, 33, 41, 하나, 4개네요. 45, 넷, 60, 61. 다섯, 아, 이 바둑은 일곱. 흙이 이겼네요. 이곳을 뒀을 때 흙이 붙여서 끝내게 하는 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다 지워지네요, 상변. 네, 상변이 백집이 나질 않아요. 근데 여기가 12집, 14, 5, 20, 22, 23, 29, 30, 35, 45, 55, 66, 68. 아, 이 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아, 드디어 연패를 끊는 건가요? 아, 위태웅 선수의 긴 연패가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주장격으로 팀에 있는데 4연패를 거둔다면은 얼마나 그 무게가 상당했을까요? 둘, 본인의 무게만큼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다섯, 많이 친하니까 가능한 멘트인 거죠. 네, 뭐 위태웅 선수가 근데 위태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그게 다 살이 아니라 굉장히 근육이 좋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근육도 굉장히 좋고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육이 또 상당하군요. 특히 이제 하체 근육이 좋아서 운동할 때 굉장히 잘합니다. 아, 위태웅 선수도 축구를 좋아하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순발력이 좋고요. 네, 제가 생각도 순발력이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둑도 굉장히 순발력이 있죠. 바둑도 순발력이 있고 어릴 때 같이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같이 이제 운동할 때 네. 이렇게 빠르게 뛰지 못하니까 골키퍼를 시키면은 정말 공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딱딱 막아요. 다 막아내요. 네, 정말 빨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 그래서 굉장히 순발력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둑도 순발력이 좋아요. 둘, 손이 빠르죠. 빨리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둘 수 있는 거는 바둑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정말 올해 퓨처스 첫 승이죠. 긴 연패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대로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1국 장고대국도 화성실 코리오 팀이 자, 2국 장고대국도 화성실 코리오 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둑은 10집 각 10집보다 조금 적을까요? 이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지만 또 흙이 이기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위태웅 선수의 단점이 빠른 순발,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감각과 빠른 템포의 순발력 그리고 빠른 수읽기가 있다면은 네, 좀 후반부에 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다. 네, 이제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기사들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무리 부분까지 좀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되게 좀 끝내기가 괜찮은 부분이 있죠.
여기를 뒀을 때 이 수가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이곳을 저 단수 치고요. 얼핏 보기에는 손해 같지만 이렇게 단수 쳐서 끝내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7집은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 끝내기가 있다면 조금 차이는 줄어들겠네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단수 쳐서 둘, 셋, 활용하는 게 더 득이군요. 네, 이게 다섯, 단순하게 일곱, 여덟,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여기가 8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이 더 늘고 여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승준 선수의 정확한 끝내기예요. 이 곡은 패를 최강호 선수가 이겼네요. 패는 이겼지만 바둑은 흑이 가져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2일대가 몰살이 됐거든요. 다 잡힌 상황이에요. 지금 이곳을 이었지만 흑이 이곳을 받지 않고 이곳을 차단하면은 이 바둑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 대망은 어디가 살 수가 없거든요. 한 줄 더 크게 잡네요. 정확한 수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우상귀의 패는 다섯, 이겼지만 여섯, 일곱, 우변의 백돌은 여덟, 잡히게 됐습니다. 네, 최강호 선수가 돌을 돌을 걷었네요. 네. 이 바둑은 결국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흑이 승기를 잡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호승 선수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수익기에 능한 이호승 선수가 전투로 상대를 제압을 했어요. 이제 최강호 선수는 1승 3패에서 이제 1승 4패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위태웅 선수 못지않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첫 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연속 4연패를 했기 때문에 좀 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팀의 이 맞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좀 들 것 같고요. 네, 좀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태웅 선수도 오늘 대국 흐름으로는 이 연패를 끊어내고 있으니까요. 최강호 선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연패를 끊기를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국의 승자는 이호승 선수입니다. 이제 화성시 코리오 팀 2대 0으로 5라운드 4경기 팀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난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호승 선수인데요.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 성적 3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대국은 장고대국 첫 번째 판입니다. 위태웅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대국도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티처스 바둑리그 5라운드 4경기 화성시 코리오와 신안 천일염의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대국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끝내기로 이승준 선수가 좋은 수법들을 연달아 두고 있어요. 이곳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이곳을 젖혀 이은 선택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두지 않으면 흑이 이곳을 두고요. 그러면 이곳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곳을 막았을 때 이쪽 넘어가는 수가 생겨서 차단을 하면 뛰어서 오히려 흑이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흑이 뒀을 때 백이 받아야 됐어요. 그러면은 흑이 이런 식으로 넘는 수법이 생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내기로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자리였는데 이곳을 먼저 젖히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곳을 만약에 막는다면은 이곳을 있는 것이 선수여서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로 당하기 싫어서
일단 지금 위태웅 선수가 손을 빼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곳이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끝내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바둑은 끝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마지막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둘, 셋, 뭐 이러면 이제 진짜 바둑이 끝이 난 거거든요. 사실상 큰 끝내기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일곱, 아, 그쪽은 다시 두네요. 손해가 아닌가요? 이것을 뒀다는 것은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집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여기는 24집이고요. 26에 여기가 흙이 100이 먼저 두면 한 집이 늘긴 하니까 26, 30, 34, 49, 63집 정도, 전 63집 정도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둘, 여섯, 19, 20, 22, 23, 33, 35, 45, 55, 65, 68, 10집 정도 차이로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10집은 흙이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그러면 좀 넉넉한 차이인데요. 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끝내기보다는 이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기나 거기나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얘기는 승부의 저울추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흙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오늘은 경험이 패기를 제압하는 그런 날로 보이는데요. 네. 화성시 코리오 팀이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는 3대0 패배를 얻으면서 좀 가슴 아프게 돌아갔었는데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3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남아서 복귀하던 좀 마지막 위태웅 선수의 좀 하나, 슬픈 낯빛이 좀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오늘은 화성시 코리아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일곱, 여덟, 오늘은 반대의 결과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때려서 한 점 잡은 끝내기도 굉장히 크네요. 저는 그냥 경계선을 짚고 마무리되면 될 것 같은데요. 10집 정도의 차이가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대국마저 위태웅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신한 천일염과 화성시 코리오의 성적이 2승 3패, 개인 승수 6승으로 똑같아지는데요. 네,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BGF 팀이 개인 승수가 7승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올라가서 4등으로 올라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천이랑과 화성시 코리아 모두 공동 5위에 자리하게 되고 네. SK 앵클이 6등에 자리할 것 같습니다. 공동 5등이니까 SK 앵클 팀은 7위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 이승준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 손가락 개가를 해보는데요. 거기를 두고 백이 한 집 내는 끝내기를 하고, 한 집 내는 자리라는 것은 이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한 집짜리가 아니라 한 집 반짜리 끝내기예요. 흙이 두면은 여기 한 번 더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대한 권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한 집 반 끝내기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을 하나 두고요. 백은 이쪽으로 받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곳을 잇고 여기를 그냥 때려내고 이으면 정리가 돼. 이쪽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두지 않는 것이, 흙이 이것을 두면요, 백이 붙이는 수가 생겨요. 아, 차단할 때 단수 쳐서. 차단을 못하네요, 그럼. 네, 그러면 오히려 손해죠, 한 집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를 둘 수가 없잖아요.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가 너무 신중하게 이관하니까 혹시 미세한가요? 차이가? 제기가 뭔가 문제가 있나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봤을 때는 흑이 지는 길은 안 보였거든요. 마지막 하나 이제는 상변과 중앙, 우변의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예상도대로 끝내기가 정리되고요. 네, 이제 공배 많이 남았습니다. 네, 무난히 마무리됐고 아마 제가 계획한 대로 10집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중앙 역시 다변 쪽에 큰 집이 난 것이 이와둑의 승부의 결정추였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바둑을 보면서 사실 이 밑에 돌들이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원래는 잡힐 수 있었던 돌이었는데 이 돌이 살아나오면서도 중앙 쪽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흑의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태영 선수가 마침내 긴긴 연패를 끊어내는 것 같네요. 네, 100집이 56집이죠. 네. 집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 거기 두 개를 놓으면 40집이겠죠. 그러면 흑집 또 66집 10집 차이네요. 네, 딱 10집 차이네요. 확신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큰 집이 커지면 더 정신이 없어져요. 선수들보다 더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개가가 항상 저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네, 반면 10집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 위태웅 선수가 이 4연패 그 늪을 드디어 빠져나왔는데요. 태용 선수의 세레머니도 당연히 처음이겠네요. 네, 총을 쏘는 세레머니였군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한번 저희 클로징 때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전 사양하겠습니다. 이승준 선수도 좀 아쉽게 됐네요. 개인 성적 이제 2승 3패를 기록하게 된 이승준 선수고요. 자, 위태웅 선수 4연패 늪에서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1승 4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앞으로도 분위기 반전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5라운드 4경기는 3대0 스코어입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지난 경기에서는 3대0으로 패를 하더니 오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승리가 화성시에 좀 반전이 되는 중요한 승부였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지난 라운드에 3대0을 졌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됐을 텐데 오늘 3대0은 오히려 더 추진력을 얻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력도 강한 팀이고요. 그래도 신한 천일염이 이번 경기 패점을 안기는 했지만 이 선배 기사들에게 많은 걸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경험에 좀 밀린 경향이 있는데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다음 주에 진행이 됐어야 되지만 이 국수 산맥배 일정으로 저희가 또 다음 주 경기가 미뤄지게 되잖아요. 네, KB 바둑리그가 미뤄지면서 퓨처스 리그도 좀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2주 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대국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